50페이지 갑신정변 갑니다. 배경 갑니다. 재정 분야입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났어요. 그래서 김옥경 같은 분들이 일본의 차관 도입을 요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급증 기아파들이 입지가 되게 축소되고 생명이익까지도 이익을 받게 되었다. 그 열세를 회복하고자 다케족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고, 마침 밑에 베트남을 둘러싼 청푸전쟁이 발생. 청푸전쟁이 비슷한 것이죠.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대의적인 상황을 결정적인 청푸전쟁 또는 청불전쟁이라 불러요. 베트남의 주도권을 가지고 청나라와 프랑스들이 싸우게 됐다. 원래는 청나라의 식민지야, 베트남이. 근데 서구 유럽,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애들이 개척지를 늘려가기 시작해. 식민지를 늘려가기. 그 베트남을 자기 식민지를 삼고 싶어 해. 프랑스 애들이. 그러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청나라들과 프랑스 애들이 베트남 3판 싸움이 붙었다는 얘기야. 근데 청나라 군인 숫자가 부족해졌어. 베트남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3,000명 중에서 1,500명을 빼다가 베트남으로 파병하던 거예요. 그러면 동등한 숫자의 3,000명 조선인과 일본인과 청나라 애들이 파견되는데 숫자적으로 일본이 우세를 띠게 된 숫자적으로 3,000대 1,500.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갑신정변이다. 주도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등 급진기아파들이 논의하였다. 목표, 근대적 개혁을 통한 부국강국, 흥선대군이 압송되고 석방 정책에 따라 조선국을 제국처럼 취급한데도 민시정권이 순응하여 주권이 크게 훼손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 전개, 우정총국을 계기로 해서 보수 세력들을 전부 다 제압하고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일명 급진기아파들의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이걸 갑신정변이라고 하더라. 근데 결국은 갑신정변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일 만에.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즉 민시 세력들의 청에 원조 요청됐고 청군이 다시 파병되면서 결국은 일본이 발을 빼게 됐고, 굳이 일본이 청과 충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빠지고 결국은 3일 만에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일본으로 주도 세력들은 몸을 피신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 일본으로 갔다가 청으로 갔다가 그 청에서 결국은 암살당하고 말게 됐습니다. 암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에 대한 전개 부분은 우리가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전개 부분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전개 부분 제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 거 한번 여러분 쭉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과치예요. 결과치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게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는. 자, 근데 가장 이런 게 또 있어요. 어떤 사건을 쭉 나열하고 되게 간단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사건을 나열해주고 선후관계 차례대로 정리해보세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거 갑신정변에 나왔어, 이거 이모곤란에 나왔어, 이거 갑오개에 나왔어, 알겠는데 선후관계를 물어보는데 얻은 게 앞이지? 어렵잖아요. 선후관계 나올 때 어떤 사건이라든가 결과치를 선후관계로 몰아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이게 갑신정변인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던지고 사건의 선후관계를 바로 잡아보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갑신이 먼저인지 갑오가 먼저인지 이모곤란이 먼저인지 갑오객이 먼저인지 선후관계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볼까요? 이모님께서는요, 조카인 갑신이와 갑오를 매우 아파하십니다. 이모님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모곤란 이렇게 적어놨으면 돼요. 여러분 이모님 계시죠? 어머님이 형제분들이 계시죠? 그 이모님께서 내 이름이 조카가 갑신이에요.
그리고 조카가 가보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되게 마음 아파합니다. 되게 어렵다던데 공부 어떻게 하니? 되게 마음 아파해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이게 아간파천이에요. 뒤에 나올 거겠죠? 가보는 뒤에 나오겠죠? 이모군란 이미 했죠? 1교시 때. 이모님께서는 갑신이와 가보를 매우 아파하십니다. 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니까. 어렵다던데? 힘들겠는데? 머릿속에 최소한 이 정도 암기 가지고 들어간다면 이모님께서는 조카인 갑신이와 가보를 매우 아파하십니다. 됐어요? 충분히 됐죠? 그 뒤로 쭉 나가다 보면 이제 대한제국까지 나오겠죠. 여러분 이모님 계시잖아. 없어도 하나 만들어. 어머님 행장 하나 만들면 되잖아. 이모님께서는 갑신의 가보를 매우 아파하십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했어요. 자, 지금 하는 단계가 어디예요? 갑신, 조카인 여러분 여기 왔다고 지금. 자, 갑신정변의 결과갑니다. 50페이지 갑니다. 청이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 이안스카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한성주약이 맺어졌습니다. 암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갑, 한, 텐입니다. 네. 아까 이모굴라는 암기사항 외워졌나요? 임, 제, 태였죠. 이모굴라는 재물보호자약과 태기를 가두고 깃발을 꽂고 사제단이 파견됐죠. 그렇죠? 자, 갑신정변은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임제태, 갑한텐입니다. 한성조약 갑니다. 조선국은 국서로서 별난의 사제의 의사를 표방할 것. 공사관 신축비 2만을 지불할 것. 다 불타버렸거든요. 조선 거류민, 조선 일본 거류민 피해자 11만에 이르러 지불할 것. 일본군의 영사는 공간 부지를 태가하여 정할 것. 그러니까 사람 죽인 것, 호리모토 죽인 것, 그 다음에 공사관 불탄 것 다시 원상 복귀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손해배상입니다. 시키겠습니다. 텐진조약. 텐진조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텐진조약이 별도로 별표를 좀 하겠습니다. 되게 너무 시험에 잘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일 양국 군대는 4개월 이내에 조선에 동시 철병할 거 나가라는 얘기야. 서로 이권까지 조선에 대한 이권까지 싸우니까 나가라는 얘기야. 오른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장래 조선의 별난이나 중대사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출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문서로 조회하고 사건이 진정 뒤에는 즉시 병력을 철수할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 동학이 우리 발생하잖아요. 동학 농민운동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동학 농민운동이 발생했을 때 텐진 조약의 근거를 가지고 청군과 일본군이 우리 조선으로 입국한단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여기 있다고. 텐진 조약에 여기 법적 근거가 있다고. 1894년에 있었던 동학 농민운동에 발생했을 때 청군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고 상주하게 된 법적 근거가 텐진 조약이에요. 즉 한반도 내에서 텐진 조약 핵심 뭐야? 한반도 조선 내부에서 급박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양국 군이 출병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이 법적 근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의 군을 요청하자 일본군도 자동 개입됐다는 거예요. 동학 농민운동이 발생하자. 그 결과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다. 전쟁이 발생해야 되겠다. 이걸 무슨 전쟁이라 한다? 청일전쟁이 한반도 내에서 두 번째, 오늘날의 중국 연해안에서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걸 청일전쟁이라 한다. 그럼 한반도 내에서 누가 이기나요? 청군이 이기나 일본군이 이기나요?
예. 처음에는 청군이 1차적으로 이기는데 2차부터는 일본군이 압도적인 방법으로 이깁니다. 근데 연해안은 우리 그 뭐죠? 한포 군함끼리 가서 한 방 붙는 거거든요. 바닷가에서. 근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어느 나라의 무기 훨씬 더 신식 무기라고 그랬죠? 청나라가. 근데 결국 누가 이겼다고 그랬죠? 일본이 이겼답니다. 일본이 이겼답니다. 연해안에서 또 일본이 승리했답니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승리했다고. 아까 누구의 부패라고 그랬죠? 공무원들의 부패입니다. 총탄에 대한 부분이 연습탄이나 공포탄을 갖다가 실탄처럼 인정해줘 버려. 그걸 납품할 때 그냥 눈 감아준 거야. 뇌물 받고 뒷주머니 챙기고 인정해줘 버리는 거야. 그거 실전에 쓰면 어떻게? 살상용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공포탄이잖아요. 연습탄이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청일전쟁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승리하게 됐다. 그럼 앞으로는 일본은 어떻게 빵빵빵 위로 계속 올라갈 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의 양날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의의갑니다.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 청에 대한 4대 관계를 청산하고 입헌군주제를 지정하였다. 입헌군주제 밑줄 그으시죠. 아까 설명드렸죠. 입헌군주제란 우리나라 왕이 주도권을 왕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3권을 다 가지고 있었죠. 입헌군주제 뭐죠? 헌법을 제정하고 왕에게 권한을 제한하는 것 같다. 입헌군주제라 불러요.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 얘기해보죠. 처음 하는 사람 얘기합니다. 중학교 때 배워야 할 내용들인데 정치체제에서 기초적인 거 있어요.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국가를 갖다 전제군주제라 불러요. 입법, 사법, 행정, 기타 등등등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 전제군주제라 불러요. 발전된 단계가 뭐죠? 입헌군주제예요. 헌법을 만들어서 군주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여기는 무한한 권력을 갖잖아요. 전제군주제는. 황제 국간이 조선이라는 나라 왕의 권 전부 다 모든 걸 다 가져온 반면에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즉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21세기 하고 있는 이게 우리 공화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되는 거잖아요. 뭐죠 이거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서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서로 간에 보완도 필요하지만 서로 상호 견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요. 이 단어를 공부할 때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안 배우면 몰라요. 솔직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워서 다 까먹었어요. 나이 20살 넘어가지고 공무원 되면서 이걸 다시 공부한다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아, 선생님 속으로 말을 안 창피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걸 얘기해 줘야 알아. 이거 말 안 하면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게. 선생님 입헌군주제가 뭡니까? 자, 봐. 우리 갑신정변이 처음 뭐 했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입헌군주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김옥균 같은 사람이 일본의 제도를 빨리 받아들이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헌군주제 뭐지? 우리나라 왕의 모든 권한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제한하겠다는 입헌군주제. 됐죠? 우리나라에 공화정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나오겠죠. 누구죠?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야지. 그래야 공화정이 뒤에 나오는 거지. 응? 우리나라도 공화정 해야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돼야 됩니다. 단체들이 막 만들어서 막 시위한다니까. 왕이 모든 죄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한다고. 누구야?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10년 동안 너무 많이 잘 나왔어. 세 글자야. 신. 예, 신민입니다. 별표 5개잖아, 이렇게. 맨날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됐죠? 외울 거 별로 많지 않죠,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하죠. 요거만 암기하면 되잖아요. 아까 이모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좀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어갑니다. 봉건적 신분제를 철폐하고 근대적 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한계, 니은번. 일부 지기신들이 급진적 방식으로 근대를 추진하여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21세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반발이 크니까요. 우리 이렇게 할까요? 우리 전면 토지 개혁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기득권을 가진 사람 다 반대하겠죠.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아파트 다 국가에 반납하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n분을 나눠주겠다는 얘기. 그럼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빼앗고 개혁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격동의 시기에 위로부터의 일방적 개혁과 아래부터 일방적 개혁은 무조건 실패한다고. 전 국민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개혁은 실패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역사에서. 다. 지금 갑신정변이잖아요. 위로부터의 개혁이 뭐야? 갑신정변이죠. 성공이 실패했어. 실패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뒤에 가복의 성공이 실패하잖아요. 아래부터의 계획이 뭐죠? 동학농민운동이죠. 그러니까 관점을 혐의적이 아니라 광의적 개념에서 봤을 때, 아, 전 국민이 일치 단계에서 우리 개혁합시다 하면 성공하는 게 있는데, 누군가의 하층이든 상층 누군가의 일방적 개혁을 주장한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서 우리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번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 국민이 합의해야 됩니다. 합의 자체가 어렵죠, 실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조그마한 강의실 내에서도 되게 어떤 안건이 하나 오면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전 국민이 동일한 생각을 갖기는 더더욱 어렵겠죠. 통상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우리가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위로부터 일방적 개혁, 실패. 아래로부터 일방적 개혁, 실패예요. (52쪽) 가침정부, 갑신정변, 신정부, 강령 14개조, 별표 5개. 선생님, 별표 하나부터 5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5개짜리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기출이 많이 떴다는 얘기. 제가 이렇게 올해 국가지가 지방지 기출 이렇게 분석이라는 거 자료 던져줬죠.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기출 분석 자료 준 거.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안 가지고 다니는구나. 집에 놔뒀구나. 보시면 갑신정변이 올해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럼 내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갑신정변 어떻게? 가능성이?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분석에 자료를 주는 이유는 뭐죠? 올해 나왔던 게 내년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 확률적으로 90% 이상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올해 나왔던 기출은 감안하고 보란 얘기야. 그럼 나오지 않는 기출, 올해 나오지 않는 기출을 본다면 갑신정변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씩 갑니다. 청해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해달라. 종래 청해던 조공 사례를 폐지하자. 아까 흥선대원군 언제 잡혀갔죠? 응? 응? 청래 잡혀갔잖아요. 언제 잡혀갔냐고. 이모군란 때. 아니, 1시간 전에 했는데 막 머릿속에만 뱅뱅 돌고 대답 못하면 난 어쩌라고. 참고로 선생님이 저기 시험장 안 가는 거 아시죠? 선생님 시험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잖아요. 제가 간다면 제가 한국 사람 다 제 강의에 다 몰아넣겠습니다. 감독관이 눈 감아주는 데가 한 5분 만에 다 풀고 1번에 2, 2번에 3, 4번에 다 불러줬으면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실력 가지고 가라는 얘기야. 선생님 믿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다 여러분이 가져가야 돼. 실력을 갖다가. 자, 그러면 갑신정변 세력, 김옥준, 서강방 같은 세력들이 왜 흥선대원군을 다시 컴백해달라고 요구했는 얘기지. 청에 잡혀가 있는 왕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생명 예의랑 이해를 가르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을 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꼴 보기 싫지만 컴백시켜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대해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핵심은 평등이야. 이게 너무 처음에 잘 나와. 평등에 좀 색깔 좀 칠해줘. 이렇게.
색깔 좀 칠해줘. 평등 칠해줘. 자, 봐봐. 이 갑신정백 세력, 김옥균 같은 세력들은 어느 나라의 제도를 가져오려고 하죠? 일본의 무슨 유신? 그렇지. 메이지 유신의 모토가 뭐지? 이게 평등이야. 이걸 가져오려고 그래. 그래서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갑신정변으로 가라고. 갑신정변, 평등, 일본 메이지 유신의 모토가 평등이다. 세 번째, 지조법을 개혁,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고 국가정을. 지조법에 별표 5개 꼭 같아. 지조법에 꼭 같아. 꼭 같아.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이게. 지조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설명합니다. 지금 중간에 저하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지고 또 까먹거나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조법 갑니다. 이건 경제 파트입니다. 그죠? 네. 정치 아니라 세금이기 때문에 경제 파트가 되겠습니다. 고려나 조선이라는 나라가, 신라도 마찬가지, 신라, 고려, 조선 대략 한 2000년의 역사죠. 신라 1000년, 고려 500, 조선 500, 한 2000년 역사죠. 2000년 동안 그 나라들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세금을 걷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꼭 같아요. 세 가지 걷어요. 이렇게 조용조를 걷어요. 오케이? 이 조는 뭐죠? 이거 적죠? 다른 조자인데 우리 뜻으로는 쌀이에요. 벼조자로 쓰임새가 세요. 영어는 우리 알다시피 군대 가는 것하고 노동의 강제 차출되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군역과 요역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고를 조자를 써요. 지방에 특산물을 세금을 걷는 제도예요. 그죠? 자, 우리 주식이 쌀이거든요. 그럼 2000년 동안 쌀 농사 짓고 우리가 먹고 살았잖아요. 국가도 쌀이 재산인 거예요. 그걸 세금으로 걷는 거예요. 그럼 쌀을 세금을 걷는 조건이 뭐냐는 얘기지. 야, 네 풍년들은 내 왕창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규약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규약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규약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수확량에 따른 징수예요. 이걸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해서 결부법이라 불러요. 이 제도는 신라인들이 썼어요.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걸 바톤 타치했어요. 그대로 똑같이 걷었어요. 자, 내가 이 정도의 강실 많은 땅을 쌀 농사를 지어요. 쌀 농사였는데 내가 10가마가 생산됐어요. 오케이? 10가마가 생산됐다면 보통 국가에서는 10분의 1 정도 세금을 걷어가요. 한 가마 정도를 세금으로 걷어가요. 즉 수확량에 따른 징수예요. 이걸 결부법이라 부른다고요. 그런데 수확량을 책정하고 체크한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이야. 공무원이야. 내가 자진신고해. 저 집 쌀이 10가마 생산됐는데 나는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그럼 10가마로 해야 돼? 한 가마로 얘기해야 돼? 저 한 가마밖에 안 돼서 우리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 식구 10명입니다. 밥 빌어먹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못 냅니다. 공무원한테 가서 막 따지는 거야.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럼 내 자신이 몇 가마 생산도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럼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죠? 여러분이잖아요. 앞으로 될 사람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풍년 들었는데요? 20가마요. 10분이면 어떻게 2가마 내었다는 얘기 됐잖아. 근데 공무원이 공정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것은 부패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부패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내가 좀 더 적은 양을 내리려고 서로 노력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 공무원이 향리들이야. 특히 조선의 향리는 공무원 월급 없어요. 그럼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제도는 성공할까 실패할까? 제도는 있지만 계속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제도가 결부법이야. 그런데 마땅한 제도가 없다 보니 어떻게 해? 신라, 고려, 조선 계속 다 이걸 썼다는 거야. 결부법을 썼다는, 수학량에 징수했던. 이걸 바꾸겠다는 거야. 이게 지조법인 거야, 이게. 봐봐. 여기는 수확량에 따른 징수잖아. 그럼 지조법 뭐가 되는 거야?
수확량을 보는 게 아니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를 본다는 얘기야. 요즘쯤 뭐야? 재산세야. 요즘 말로 바꾸면 재산세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가지고 있는 아파트, 뭐 서울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는 30평이 어떻게 40억, 50억짜리야. 인천에 살고 있는 30평, 40평 아파트는 기껏해 많이 비싸봐야 한 10억 갈 거야. 몇십억 가봐요. 새로 지은 아파트. 더 비싼 것도 있어. 저기 송도는 더 비싼 게 있겠지. 근데 똑같은 평수인데 30평인데 50억짜리랑 10억짜리 비교한다면 똑같이 세금 내는 게 맞을까요? 차등둬야 될까요? 그렇지. 비싼 땅 가지고 있잖아. 비싼 아파트 가지고. 그럼 강남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인천에는 10억짜리 아파트, 10억도 싼 거 아닙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강남의 아파트보다는 더 적은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게 합당한 거야. 그게 재산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재산세 낼 때 어떻게 엄마들이 어떻게 불평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내잖아요. 야, 강남 사람도 내는데 나도 내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재산세 가지고 지금 9월 달에 서울에 재산세 납부 기간이거든요. 끝났구나. 그러니까 끝났구나 벌써. 명절 사이 확 지나갔네요. 그 사이에. 지적법 이해가셨죠? 되게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지적법을 글자로 세 글자를 외우지 말고 그 내용이 뭔지를 잡아야 돼. 그 내용이 뭐냐? 이 앞에 결부가 뭔지도 같이 가지고 가라고. 그래야 이해 간다는 거야. 다시 가봅시다. 내시부를 없애고 됐고요. 우수한 관리 중 심한 자는 채취한다. 6조의 별표. 각도의 상한미를 연구히 받지 않겠대. 봐봐. 한곡. 정부 기관에서 요즘 말처럼 NH 농협 창고에다 시골 마을 창고 확 지어놨어. 그래서 쌀을 추미해서 다 보관해놨다고. 근데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연계돼서 백성들이 쌀밥 또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 국가에서 그 쌀을 빌려줘, 대여해준다고. 그리고 내년에 수확해서 몇 분의 몇을 갚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한국이에요. 곡식을 빌려주고 되돌 환자. 그래서 원금 플러스 우리 은행 가면 원금 빌리면 어떻게 이자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쌀 빌려 먹고 대신 갚아야 되는 거야. 이걸 한국의 되돌릴 한자예요. 곡식을 빌려서 먹고 다시 내년에 농사져 되돌려준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 한산 해봐. 10,000원이라는 돈으로 한산 한번 해보죠. 10,000원이라는 돈. 이자가 10,000원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원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아주 NH 농협 창고에다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내가 10가마 빌려서 10가마 원금은 그대로 농협 창고에 새쌀을 집어넣고 그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 이자가 한 10,000원 정도 발생돼도 쳐봐봐. 그런데 이 이자 10,000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려보내는 것과 지방 관하에 쓰는 용도로 쓴다는 거야. 그럼 이게 보통 통상 6대4 정도로 비율됐다는 거야. 그런데 점차 9대1 또는 10대 빵까지 간다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 관할은 운영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커지는 거야. 쉽게 해서 인천시청에 전기 사용도 못하고 복사기 돌리기 위해서 A4, B4도 못 사는 정도 된다는 얘기 되는 거야. 관청에서 얼마만큼 복사지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A4, B4 그죠? 이거만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요거야. 갑신정변을 계기로 봐봐. 각도의 상한미를 이용구이 받지 않겠대. 지방의 운영비로 다 쓰란 얘기야. 그 이자를. 한국에 대한 이자를 전부 다 지방 관청에 쓰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야.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다음요. 규장각을 폐지한다. 규장각이라는 것은 왕이 가서 책을 읽는 도서관 기능도 있고 왕이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세도 정치의 기반으로 변질된 규장각을 폐지. 급히 순살도 도둑을 방지한다. 구조의 별표 한 2개 정도. 해상 건국을 혁파한다. 구조 갑니다. 보부상 단체라는 게 있어요.
보보상 단체가 있어요. 보보상이란 뭔지 봐야 돼요. 보보상이란 국가가 허가해준 단체나 단체를 조직하는 걸 보보상이라 불러요. 보보상의 뜻은 등짐과 보찜을 머리에 이고 여기 우리 백팩 매듯이 이렇게 물건을 여기에, 그리고 오늘은 A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내일은 B, 보통 우리가 5일장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일에 한 번씩 연단 말이야. 자, 봐봐. 제물포에 오늘 시장이 열리면 여기 부평에다가 5일 뒤에 한 번 열려. 그리고 5일 뒤에 저기 서울 가까운 데 또 열려. 이게 계속 5일장으로 로테이션이 된단 말이야. 그럼 보보상들이 물건을 가지고 머리에 등에 등짐을 지고 시장을 이동하면서 장사를 하거나 도매를 한단 말이야. 소매를 하거나 도매를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보상이라 불러요. 근데 이 보보상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관허상이라 불러요.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관허상이라 부른다고. 자, 근데 이 관허상들은 정부가 허가해줬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요. 보보상을 정부가 이용을 합니다. 왜일까요? 아까 했다시피 관변단체니까. 자, 강화문에서 우리 고정임금 물러나고 막 데모해. 시민들이 와가지고. 야, 니도 왕이냐, 자식아? 이 정도밖에 못하냐? 막 데모한단 말이야. 그럼 군인이나 요즘 말로 경찰을 동원해서 그걸 못하게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변단체의 보부상들을 갖다가 동원시켜서 해쳐. 이렇게 깽판 넣는 거 쉽게 해서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들이 보부상들이에요. 대신에 특혜를 주는 거야. 독점권을 주는 거야. 보부상들이 가진 특권을 주는 거야. 특정 물건을 얘들만 팔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특정 물건이 남이 쓰지 않는 물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써야 하는 물건이 있어. 그럼 독점권이 못하게 막대한 이익을 가지겠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에 지금 많이 쓰지 않죠. 전기밥솥이 있어서 다 솥단지가 있어요. 새까만 가마솥도 있지. 가마솥 모으신 분 가끔 삼겹살집 가면 솥뚜껑으로 해서 엎어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있어. 본 적 있지? 없어도 본 걸로 해. 고기 끄덕여 줘, 이렇게. 아, 본 적 있다고 끄덕여 주라고. 솥뚜껑 삼겹살집 있잖아. 가끔 보다 보면 뚜껑 엎어가지고 하는 데 있잖아. 예. 그 가마솥을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 집마다 두세 개씩 필요해. 작은 방에도 그러고 작으면 뜨거운 물도 데피고 온수도 데피고 장작 떼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 이걸 독점 판매권을 준다는 거야. 그럼 독점 판매권인데 500원 팔고 1000원에 팔고 2000원에 팔든 가라 방법 없잖아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해상 공급을 혁파해야 된다고 누가? 갑신정의 세력들이 뭐의 이배죠? 얘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죠 이게? 평등의 이배라고. 아니 100m 달리기 하면 출발은 스타트를 안 해도 동시에 출발해. 얘는 20m 앞에 출발해. 얘는 무조건 1등이지. 공정하지 않잖아요. 평등하지 않잖아요. 평등의 예배예요. 이건 해상공급 혁파란 얘기는. 오케이? 평등의 예배들이 당연히 혁파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해상공급이 뭐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네,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부상 단체인데 특권을 가진다. 왜? 정부의 관변 조직의 역할을 하게 됐다. 10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1 안 해도 되고요. 12조는 봐야 돼요. 모든 재정 호조에서 별표한 3개.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한다. 봐봐, 우리 6조 중에 호조가 재정을 편성하고 쓰는 거예요. 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기재부예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을 총괄하고 분할해서 쓰는 거거든요. 오직 호조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호조가 기능을 상실해 갔다는 거예요. 네, 호조에서 기능이 상실돼서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국내부 내장으로 넘어갔대요. 국내부 내장으로 넘어갔대요. 여기는 원래 국내부 내장은 살림살이, 궁궐의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궁궐의 살림살이 하는 애들이 플러스 국가의 재정도 같이 운영했대요. 내가 이걸 빗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발령났는데 동사무소 발령났어요. 뭐 인천시청, 구청, 본청에 발령 날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들은 초임 신임이잖아요. 근데 좋은 자리 줄 수가 없잖아요. 왜? 고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자, 그럼 동사무소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민등록증보, 혼적증보 이런 거 띄는 거예요. 선생님 가면 졸업증명 띄워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500원, 700원 받아요. 그럼 하루 일과 끝나고 결산해야 돼요. 그죠? 자기 돈이에요? 공금이에요? 근데 자기 호주머니 패스포र्트 자기가 너가 집에 가면서 커피 사 먹고 밥 사 먹었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거 했다는 거야, 지금 현재 얘들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왔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13, 14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54쪽으로 가겠습니다. 54쪽. 검은도 사건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도 사건 가겠습니다. 이모곤란 이후에 청해 간섭이 강화되자 고종은 청해 내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하를 추진하던 러시아와 조로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영국이 러시아 남하 저지를 구실로 검은도를 불법 점령합니다. 검은도 불법 점령이 밑줄 긋습니다. 검은도는 전라남도 여수 앞바다에 있습니다. 그 영국인들이 점령을 한다면 이걸 해밀턴 항이라고 칭했습니다. 네. 영어로 치면 포트 오브 해밀턴입니다. 포트 해밀턴이라고 합니다. 그 러시아를 한번 봐보십니다. 러시아의 지정학 지시를 보시면 되게 위에 있죠. 러시아는 가장 필요한 게 겨울에 부동항이 필요해요.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해요. 무역선도 띄워야 되고 군함도 띄워야 되는 거야. 그럼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싸우는 이유가 뭐죠? 흑해를 자기 영역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거기에 곡물도 수출하고 뭐도 수출하고 수입도 하고 일종의 해운 통로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같이 공제를 반반 이용하던 거 보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데 예, 오래된 그 영토 싸움이 지금까지도 1년 넘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러시아는 항상 이 남하를 되게 많이 해요. 이제 흑해로 가고 싶어 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은 영국이에요. 영국이 얘들 견제해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요. 그 얘들이 다시 인도로 오고 싶어 해요. 그 인도를 얘들이 식민지로 만들어 버려요. 너희들 내려오면 안 돼. 이렇게 러시아를 막 견제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 애들이. 그럼 어디로 와야 돼? 우리 한반도로 내려오고 싶어 해. 근데 영국 애들이 한반도 이렇게 지형이 있다면 여기 여수 앞바다 여기를 갖다가 검은도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허가 없이 불법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1개월 뒤에나 이 사실을 통지받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랬어요? 끝이에요. 주권이 없는 나라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독도 하나만 가지고 되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한반도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가장 요즘 여기는 이제 주로 강태공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낚시에 아주 성지처럼 돼 있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은 검은도를 무조건 한 번씩 갑니다. 잘 잡힌답니다. 대물이 잘 잡힌답니다. 여기를 불법 점령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갈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야. 포트 해밀턴 검은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결같이 봅니다. 중립화론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해 우리나라 처음으로 영세 중립국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편도 들지 않고 중심을 잡겠다는 거예요.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독일 영제 부영사 부들레임이 읽었습니다. 스위스 같은 영세 중립국이 되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돌아온 6.1준도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 옆에 오른쪽 옆에다 김옥균도 플러스 김옥균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죠.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근대사를 진전 주요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선생님이 쭉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 이거 쭉 보시면 돼요. 순서 쭉 정리해 놓은 거. 다른 건 몰라. 이건 무조건 한번 좀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걸 좋아해요. 딱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걸 좋아해서 한눈에 보기끔. 공부하신 분들이 보셔야지 공부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 이거 요약 정리만 보시면 안 돼요. 오케이? 됐죠? 조금 쉬었다가 종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 쉬겠습니다.